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의 정두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4일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 현 정부대로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사 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인 김예림 변호사님 모시고 정비사업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정부의 이사 대책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반응 어떠한가요? 이제 그동안은 사실 재건축 규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화된 빌라나 뭐 이런 것들에 좀 투자 수요가 몰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사 대책 이후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현금 청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빌라 매매 같은 것들도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가계약금만 걸었는데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뭐 이런 사례로 문의를 좀 많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의 이사 대책 이후 현금 청산 공포가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도시 정비 사업에서 현금 청산이란 이게 뭔지 좀 쉽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업구역 내 이제 토지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시면 뭐 분양 신청을 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너무 이제 뭐 기다리기가 어렵다 뭐 이러신 분들은 그냥 현금으로 보상받고 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합 설립 동의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뭐 분양 신청이나 분양 계약 안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현금 청산을 받으시는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가입제다 보니까 이제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다고 해서 현금 청산자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분양 신청이나 분양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현금 청산자가 되시는 거죠. 이때 이제 토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고 나가시는 건데, 이 보상금은 감정 평가로 보통 정해져요. 그래서 뭐 조합이랑 이제 협의해서 정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죠. 정부는 이사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자에게 공공 중심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을 청산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정당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현금 청산이 되더라도 어쨌든 토지 등에 관한 이제 매매대금, 뭐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보상이다라는 게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뭐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좀 뭐 제한할 수가 있다. 뭐 재량의 범위 내에서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요지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현금 청산이 되면 뭐 정부에선 당연히 시세로 주기 때문에 정당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다들 이제 현금 청산을 받고 싶으시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시세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 시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금 청산금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제 감정 평가 통해서 정해져요. 근데 기존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세 보상이긴 하지만 이게 주변 시세는 막 개발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정 평가에 반영을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체감으로는 주변 시세 한 70~80% 수준으로 받고 나가시게 되는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해서 네네. 개발이 배제하고 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정당 보상이라고는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시는 거죠. 그럼 이번 대책의 위헌 요소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기존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현금 청산 제도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것만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개인의 재산권을 뭐 침해하는 건 분명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되었었던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최근 이사 대책은 조금 다른 것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자기가 분양 신청을 받을지 아니면 현금 청산을 받을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 대책은 그냥 2월 4일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면 무조건 현금 청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재산권이 굉장히 많이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더 클 때, 그럴 때는 또 이제 뭐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선 아마도 공공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곳, 그런 곳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일 텐데, 이사 대책은 보면 아직 뭐 공공 재개발, 뭐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라도 2월 4일 이후에 사면 그 이후에 지정이 되면 현금 청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뭐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이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조차 사실은 조금 불분명한 목적이 되는 거죠. 이미 아직 지정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2월 4일 이후에 사면 이걸 전부 다 그냥 공공 재개발 재건축의 투기 수요로 볼 수 있느냐, 이거 전제부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공공 직접 시행 그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시나요? 이게 지금 벌써 빌라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수요가 그 신축으로 몰리는, 신축 아파트로 몰리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부작용이나 우려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이제 노후화된 빌라나 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뭐 수요는 조금 많이 차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또 몰릴 수도 있을 거고, 공공 정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이 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좀 수요가 몰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공공 재건축으로 시행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수요가 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시는 게, 앞으로 그러면 현금 청산을 좀 염두에 두지 않을 만한 그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이 어디가 될까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공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뭐 정비 구역만 지정이 됐다거나 뭐 아예 정비 구역도 지정이 안 됐다거나 굉장히 이제 초기 단계 공공 시행자가 같이 진행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재건축은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뭐 사업 시행 인가 정도 이제 갔다 사업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은 공공정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곳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번에 뭐 재건축 부담금을 면해주겠다, 뭐 2년 실거주 의무를 뭐 면제해주겠다, 뭐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지가 좋고 뭐 수익성이 좋고, 그리고 뭐 재건축 부담금을 내고 나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걸 공공재건축으로 시행을 했을 때보다는 수익성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또 임대주택 짓는 것도 싫으시고 해서 뭐 이제 강남이나 이렇게 공공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없는 곳들,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시면 사실 조금 덜 위험하시겠죠. 네, 이제 뭐 앞으로 현금 청산 이런 조항 입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뭐 그 과정에서 진동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이제 도시정비법을 아마도 개정을 해서 뭐 이 부분을 입법화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저도 본 기사에서는 뭐 여당에서도 사실은 이게 너무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2월 4일 이후로 다 현금 청산이 돼버리니까 이런 논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도 대책 발표 후에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사업구역 지정될 때까지 몇 년 이상 뭐 사신 분, 또 보유한 분, 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좀 뭐 예외적으로 뭐 인정해 주는 거, 입주권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보완책 관련해서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공공주도 정비 사업은 전혀 메리트가 없느냐, 제초한 미부가 같은 거나 이런 실질적 혜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공공정비사업 이제 말씀하셨을 땐 재개발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뭐 기간을 줄여주는 거, 사업시행 기간을,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그중 최대 50%까지 뭐 임대주택을 뭐 건설하게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익성이 좋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가 너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 대책에서는 이제 공공재건축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가장 문제가 이제 되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면해준다거나, 뭐 분양 신청 공고 전에 2년간 또 실거주 의무를 뭐 이행을 해야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의무를 면해준다거나 뭐 이런 혜택들을 좀 이렇게 내놨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도 사실은 조금 뭐 참여도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공시 가격 좀 현실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 당시 집값과 준공인가 당시 집값을 비교해서 제초안을 부과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조정이 되는 법안들이 뭐 시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이 좀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공공재건축 말고 그냥 민간으로 뭐 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이 뭐 재건축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도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간에 공공재건축 참여도는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예정자들은 거래할 시 어떻게 유의사항이 어떤 걸 좀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 사실은 이게 예측이 좀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 지역이 뭐 앞으로 공공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노후된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하실 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매물들 이제 뭐 매수하거나 하실 때는 이게 그 단순히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또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특약을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특약을 기재를 하는 게 필수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냥 특약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게 입주권을 목적으로 샀다는 점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분양 자격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디다 이제 계약을 해제하거나 뭐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뭐 집을 사지 않으면 현금 청산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임대차법이 또 전세시장에서 문제인 것 같아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전세시장 안정기는 언제쯤 좀 올 수 있을까요? 이제 작년에 임대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전세 공급이 뭐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세값이 많이 급등하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아파트,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분양 신청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전월세 금지법이 통과돼서 19일 이후부터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 그러면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고 뭐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왜냐면 2년 법안이 어느 네.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새로운 이제 전세 뭐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그렇게 될 때까지는 조금 그 안정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임대차법의 개정이 이뤄질 여지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는 한데 네. 그러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개정이 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는 거 4년 동안 임대기간 보장해주는 거는 뭐 과도하게 이제 뭐 침해를 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일단 상가임대차나 뭐 이런 데서는 뭐 더 이제 물론 이제 상가니까 그렇긴 한데 이미 시행이 되던 제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향후 공급 대책에 어떠한 뭐 제도가 뭐 추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려면 용적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뭐 활성화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거나 이 방법밖에 없기는 하잖아요. 근데 용적률도 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공급을 좀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또 단기간으로 집값은 또 급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도시정비법에 일정 기간 동안은 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입주권 전매를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뭐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정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뭐 지분을 쪼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금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좀 뭐 이제 전매가 안 되는 기간을 좀 늘린다거나 뭐 쪼개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을 좀 앞당긴다거나 뭐 그런 방법으로 좀 투기 수요를 조절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김예린 변호사님 모시고 정비사업 투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